자, 우선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is empty, 비어있냐고 물어봅니다. 비어있냐? 비어있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first 포인터가 0인 경우, 즉 노드가 현재 링크드 리스트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아마도 이 지금 새로 만들어진 이 노드가 제일 첫 번째 노드가 될 거예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이렇게 서로 연결을 시켜줘야 됩니다. 즉, new 포인터가 가리키는 이 객체를 first 포인터도 가리키고 last 포인터도 이 객체를 가리키게끔 한다. 그래서 이런 구문을 쓴다고 했어요. 이렇게 만약에 지금 새로 만들어진 이 new 포인터가 가리키는 이 객체가 첫 번째 노드가 될 거라면 이 노드를 first와 last 포인터로 가리켜라. 즉, new 포인터가 가리키는 이 객체를 first와 last도 가리키게끔 해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얘도 이렇게 가리킬 겁니다. first도 이 객체를 가리키고 last도 이 객체를 가리키게 될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뭔가 링크 리스트가 있다면 우선 1단계에서는 first 포인터가 가리키는 이 위치를 new 포인터의 next로 바꿔라. 1단계. 자, 그것은 여기 나온 거는 1단계. first 포인터가 가리켰던 요 객체를 누가 가리키냐? new 포인터의 객체에서 next ptr 얘가 가리키게끔 해라. 자, 1단계입니다. 1단계. 그 다음에 new 포인터 현재 새로 만들어진 그 객체를 first 포인터로 설정을 해라. 자, new 포인터가 설정된 이 객체를 first 포인터가 가리키게끔 해라. 그럼 어떻게 되나?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진 링크드 리스트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앞부분에 새로운 노드를 추가를 했을 때 얘기예요. 앞부분에 새로운 노드를 추가를 했을 때. 자, 뒷부분에 새로운 노드를 추가했을 때 아까와 동일합니다. 여기서 나온 것만 새로운 노드를 만들어서 연결을 시킨다. 물론 이때도 현재 이 새로 만들어진 노드가 첫 번째 노드가 될 거라면 first와 last 포인터를 이 객체로 가리키게끔 해라. 그 외에는 1단계 new 포인터 현재 이 새로 만들어진 이 객체를 의미합니다. 이것을 last 포인터의 next로 설정하라. last 포인터의 next. 자, 뒤쪽에 집어넣는 거죠. 1단계 새로운 포인터. 자, 요겁니다. 요게 가리키는 이 객체를 누가 가리키냐? last 포인터의 next 포인터. last 포인터의 next 포인터. 요 현재 널로 돼 있는 널 상태인 last 포인터의 next 포인터를 누구를 가리켜라? 새로 new ptr로 설정된 요 객체를 가리키게끔 해라. 별 가리키게 해라. 그 다음에 last 포인터 기존에 어디 있었어요? 하나가 추가되기 전 상태인 얘를 가리켰습니다. last 포인터. 현재는 얘예요. 근데 이것을 누구로 바꿔라? last 포인터를 new 포인터의 객체 요 놈으로 바꿔라 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last 포인터를 새로 만들어진 이 포인터가 가리키는 객체를 가리켜라 라고 변경을 시켜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뒤쪽에 새로운 노드가 추가가 됐습니다. 다음, 앞쪽에 있는 노드를 삭제하는 것. 자, 우선 empty, 비어있냐고 물어봅니다. 비어있으면 삭제할 것도 없겠죠. 그럼 빠져나가면 됩니다. 근데 뭔가 제거해야 될 노드가 있다. 그러면 이쪽으로 갑니다. 우선 첫 번째 해야 될 것.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제거 대상, 즉 first 포인터 가리키는 그놈의 노드를 temp ptr이 가리키게끔 해야 됩니다. 자, 우선 1단계 제거 대상 1단계 있죠? 제거 대상 앞쪽에 있는 겁니다. 요 앞쪽 first ptr이 가리켰던 요 객체요. 요거를 누가 가리켜라? temp ptr이 가리키라고 합니다. 1단계입니다. 2단계. 자, 우선 first ptr과 last ptr이 같다. 즉 그 말의 뜻은 뭐냐? 현재 링크드 리스트에는 하나의 노드만 있다. 하나의 노드는 어떻게 설정했어요? 이 노드의 first와
last가 모두 이 노드 객체를 가리키게끔 한 것. 자, 그 말의 뜻은 뭐야? first 포인터 가리키는 객체의 주소와 last 포인터 가리키는 객체의 주소가 같다. 즉, 이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상태를 의미해요. 자, 같다면은 제거 대상은 이 하나가 되겠죠. 이게 만약에 제거된다면 하나 있던 게 이젠 아무것도 없게 되겠죠. 아무것도 없다는 말은 first 포인터와 last 포인터가 모두 널로 초기화를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아닌 두 개 이상이 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1단계에서는 제거 대상을 지정을 했고 2단계에서는 first ptr의 next를 가리킵니다. first ptr의 next. first ptr의 next. first ptr의 next는 뭐예요? 요놈입니다. 요놈. first ptr의 next는 요놈이에요. first ptr의 next는 그놈. 자, 그놈을 first로 변경을 해라. first로 변경해라. 자, 요놈의 위치를 기존의 얘였던 것을 얘로 바꿔라. first 포인터 위치를 바꿔라. 2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다음 3단계. 자, 밸류를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3단계에서는 이제 고립된 첫 번째 있는 노드, 즉 첫 번째 있는 노드 고립돼 있죠. 자, first 포인터가 얘를 가리켰다. 얘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 상태가 됐어요. 그러면 얘는 고립돼 있죠. 링크드 리스트에서 빠져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temp ptr를 가리키는 이 대상, 이것을 delete 해라. delete 해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3단계를 통해서 진행을 한다. 3단계를 통해서 진행을 한다. 자, 이 부분 뒤에 있는 것을 삭제를 하는 겁니다. 맨 뒤에 있는 노드를 삭제를 하는 것. 물론 처음 시작할 때 삭제 대상이 없으면 false로 리턴하면 됩니다. 더 이상 제거할 게 없다. 그 다음에 뭔가가 있다. 링크드 리스트에 뭔가가 있다. 라고 한다면 우선 첫 번째 앞부분에 설명한 것 마냥 제거 대상을 temp ptr로 가리켜야 됩니다. 제거 대상 제일 뒤에 있는 걸 제거를 한다고 했죠. 그러면 last 포인터가 가리키는 객체를 이 temp ptr로 가리키면 됩니다. 자, 1단계 있죠. 자, temp ptr를 이용해서 가장 뒤에 있는 대상을 가리키게 됩니다. 자, 요놈을 가리키게 되겠죠. 요놈. temp ptr이 요놈을 가리키게 됩니다. 1단계. 2단계. 만약에 first와 last가 같다. 즉 하나의 노드만으로 구성된 링크드 리스트다. 그럼 그 노드가 삭제되면 이젠 비어있겠죠. 링크드 리스트가. 그럴 경우에는 first와 last를 0으로 초기화를 해라. 없다라는 의미를 갖게끔 해라. 그 다음에 두 개 이상이 있다. 그러면 2단계에서는 뭘 해줘야 되냐면 first 포인터가 가리키는 위치를 current 포인터로 설정을 해줍니다. 앞부분 디스트럭트에서 배웠던 내용이죠. 이터레이터 포인터입니다. 자, 이제는 검색을 해나갈 거다. 어떻게 검색을 해나갈 것이냐. 자, 여기 있는 거 마냥 current ptr로 설정을 해갖고 쭉 나가서 어느 지점까지? 요 지점까지 제거 대상의 바로 전에 있는 노드들까지 current 포인터를 통해 갖고 거슬러 올라갈 거예요.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디스트럭트에서 배웠어요.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는 거. temp ptr 거슬러 올라가면서 삭제하는 것을 이 디스트럭트에서 조금 전에 배웠었죠. 자, 그와 더 거의 비슷하게 current ptr를 통해 갖고 얘를 거슬러 올라간다. 어디까지? 디스트럭터는 끝까지 갔어요. 그런데 지금 제일 뒤에 있는 노드를 삭제하기 위해서는 요 앞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앞단계까지 가는 것. 자, 어떻게 가나 볼까요? 자, 이렇게 갑니다. 자, current 포인터의 next가 last ptr과 일치하는 지점까지 간다. 일치하는 지점 바로 전까지 간다. 일치하는 지점이 false가 돼서 빠져나올 거예요. false가. 자, 그 전까지 찾아서 들어간다. 자, 그 말의 뜻은 current 포인터가 요 위치에서 이렇게 가고 current point next는 여기, current point의 next는 여기 이렇게 쭉 따라간다. 어느 지점까지? current 포인터가 이 지점까지. 이 지점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이 지점이 의미하는 것은 current 포인터의 next 포인터가 가리키는 객체와 last 포인터가 가리키는 객체가
일치하는 지점까지 커런트 포인터 위치를 계속 변경해 나가라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라스트 포인터와 일치되는 지점까지 계속 이동을 하는 거예요. 커런트의 포인터의 next, 그것을 다시 커런트로 바꾸고, 그 커런트의 포인터를 라스트 포인터와 같은지 확인을 해보고, 같지 않다면 화일문으로 또 들어가서 커런트, 기존에 있던 커런트 포인터의 next 포인터를 다시 커런트 포인터로 다시 설정을 해주고,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가면은 라스트 포인터 바로 앞에 있는 노드까지 커런트 포인터가 위치하게 될 거예요. 자, 위치하게 될 거다. 자, 3단계에서는 이렇게 2단계에서는 계속 라스트 포인터의 지점까지 진행을 해가는 겁니다. 라스트 포인터와 일치하지 않는 이 지점까지 계속 진행을 해나가는 거예요. 마지막 노드의 앞에 있는 노드까지 추적을 해나간다. 그게 2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3단계에서는 뭐가 이루어질까요? 커런트 포인터를 라스트 포인터로 설정을 하는 겁니다. 커런트 3단계 커런트 포인터 현재 어디까지 와 있나요? 화일문을 통해 갖고 마지막 지점의 앞에 있는 위치까지 커런트 포인터가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 위치된 요놈을 기존의 라스트 포인터가 요놈을 가리켰었는데 새로 요놈을 가리키게끔 바꿔라. 즉 라스트 포인터가 커런트 포인터가 가리키는 객체를 가리켜라. 이게 3단계입니다. 4단계 커런트 포인터의 넥스트 포인터를 널로 바꿔라. 커런트 포인터의 넥스트 현재 5를 가리키는 요 객체를 가리켰어요. 요것을 널로 바꿔라. 널로 바꿉니다. 그러면 이렇게 널로 설정이 될 겁니다. 커런트 포인터의 넥스트 포인터 요 놈을 널로 바꿔라. 자, 그 다음에 템프 ptr 이거 밸류로 바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끝에 있는 템프 ptr을 지워라. 끝에 있는 템프 ptr을 딜리트 해라.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마지막 끝에 있는 노드가 삭제가 될 거예요. 삭제가 되고 라스트 포인터는 삭제된 바로 앞에 있는 노드 요 위치로 재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요와 같은 링크드 리스트가 완성이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나간다. 자, isempty 아까도 배웠었고 getNode 조금 전에 설명을 했었고 print 현재 링크드 리스트에 있는 내용들을 출력하는 것. 자, 출력할 때도 current 포인터, 즉 이터레이터를 썼네요. 이터레이터. 처음부터 끝까지, 즉 current 포인터의 next가 null이 되는 순간까지 파일문을 계속 돌려라. 자, 다음 링크드 리스트를 좀 응용한 겁니다. 자, 테스트를 해볼까요? 테스트. 어떤 객체가 들어갈 겁니다. 자, 열차를 구성하는 객체입니다. 리스트예요. 열차를 구성하는. 자, 인스트럭션이 있어요. 자, 어떻게 하는 거냐? 2를 설정하면은 앞쪽에 값을 집어넣는 것. 노드를 하나 만들어서 집어넣는 것. 2를 입력을 하면은, 사용자 2를 입력을 하면 뒤에 값을 포함한 새로운 노드를 만들어서 뒤에 집어넣는 것. 3을 입력을 하면은 앞쪽에 있는 노드가 삭제가 되는 것. 4를 입력을 하면 뒤쪽에 있는 노드가 삭제되고 삭제된 노드의 값을 가져오는 것. 자, 이렇게 진행을 해나가는 게 테스트 리스트에서 스윙하라는 겁니다. 자, 인스트럭션이라는 함수는 이런 것 메시지를 출력하는 함수고, 자, 인티저 타입으로 열차를 만든다. 열차 객체를 만든다. 링크드 리스트 객체를 만든다. 자, 테스트 객체를 만들어서 전달을 했어요. 그 안에서 노드를 추가를 하고 삭제를 하고 하는 일이 수행이 될 겁니다. 어디서? 테스트 리스트라는 템플릿 함수에서 수행을 할 겁니다. 자, 더블 값일 경우에 해당되는 열차, 즉 링크드 리스트 객체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추가되고 삭제되는 일을 수행을 할 거예요.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자, 앞에 있는 예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코딩을 하면서 제어권의 흐름에 따라 살펴봐야 돼요. 자, 우선 템프 ptr이 누구를 가리켰느냐, 그리고 first 포인터가 누구를 가리키냐,
last 포인터가 누구를 가리키느냐, 그리고 제거될 대상이 어떤 것이냐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체크를 하면서 보도록 하세요. 자, 여기 나온 거 새로운 노드가 만들었어요. 아마도 리스트 클래스 내에 있는 get new node라는 함수에서 만들어질 겁니다. 이때는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데이터 영역, 데이터 밸류가 들어가는 부분, next 포인터가 가리키는 부분. 그러나 처음에 만들어진 new 포인터를 통해서 만들어진 이 노드는 널을 가리킬 겁니다. 널 상태로 초기화돼서 아마 리스트라는 클래스 내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자, 반드시 어떤 포인터든 넥스트 포인터든 어떤 포인터든 누구를 가리키고 있지 않은 초기 상태다. 그렇다면 0 그리고 널이라는 것으로 식별을 해줘야 됩니다. 할당을 해줘야 돼요. 자, 링크드 리스트. 자, 라스트 포인터로 싱글 링크드 리스트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그 중에 지금까지는 여러분들 뭘 했냐? 그냥 단순한 싱글 링크드 리스트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20장 외에 다른 교재를 찾아보고 또 인터넷을 찾아보면 여러 가지 종류의 링크드 리스트가 나오고 있어요. 자, 서큘러냐, 싱글 링크드 리스트냐, 더블 링크드 리스트냐 하는 것들. 자, 서큘러 더블 링크드 리스트냐 하는 부분들. 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은 조금 전에 설명했던 싱글 링크드 리스트의 변형된 형태입니다. 변형된 형태. 자, 어떤 형태가 있나 볼까요? 자, 이 그림을 보면서 살펴봅시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배웠던 건 싱글 링크드 리스트예요. 0번째 노드부터 끝에 있는 노드까지. 앞에 있는 노드는 다음번 노드를 가리키는 next ptr 포인터가 있었습니다. 또 이 노드에서는 next ptr을 가리키는 포인터가 있었어요. 쭉 가다 제일 끝에 있는 노드에서는 next ptr이 누구를 가리키나요? 가리킬 대상이 없으니까 너를 가리켰어요. 자,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게 싱글 링크드 리스트입니다. 자, 더블 링크드 리스트. 자, 싱글 링크드 리스트는 one way예요. 이쪽 방향으로 진행이 됩니다. 즉, 이쪽에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조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current ptr, 즉 이터레이터 포인터를 통해서 쭉 진행을 했어요. 순차적으로 next ptr, next ptr 해갖고. 더블 링크드 리스트는 양방향입니다. 양방향. 양방향. 자, 얘를 가리켰던 from next ptr, next ptr, next ptr로 가는 방면에 자, back ptr이 있습니다. back ptr. 즉, 얘가 바로 앞에 있는 노드를 가리키는 포인터가 하나가 더 추가가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자기 이전의 노드를 가리키는 위치를 가리키는 포인터가 있어요. 이게 더블 링크드 리스트입니다. 자, 코드에서 싱글 링크드 리스트 구성했던 것처럼 싱글 링크드 리스트는 뭐였어요? next ptr만 가리켰어요. 다음번에 나온 노드를 가리키는 포인터만 있었어요. 근데 더블 링크드 리스트는 바로 이전에 노드를 가리키는 포인터가 있습니다. 바로 이전에 가리키는 포인터가 있어요. 바로 이전에 가리키는 포인터가 제일 끝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에 있는 노드, 제일 첫 번째 있는 노드의 이전 포인트, 얘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너를 가리킵니다. 너. 가리키는 대상이 없죠. 제일 끝에 있는 놈의 next ptr, 누구를 가리켜요? 널이죠. 너를 가리킵니다. 자, 이렇게 양방향의 포인터를 갖고 있는 노드, 그걸 구성을 해서 만든 링크드 리스트. 이게 더블 링크드 리스트입니다. 자, 이것은 싱글러 링크드 리스트야. 싱글러 링크드 리스트. 자, 어떻게 돼 있냐? 조금 전에 싱글 링크드 리스트에서는 끝에 있는 노드에서는 넥스트가 누구였어요? 널이었어요. 넥스트 포인트가 널이었어요. 그런데 서큘러 링크드 리스트에서는 넥스트가 누구냐? 제일 앞에 있는 요 엘리먼트가 됩니다. 널이 아니라 제일 앞에 있는 노드가 돼요.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한 바퀴를 돌고 돌고 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지점에 출발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요 앞부분까지 도달할 수가 있겠죠. 어느 지점에서든지 한 사이클을 돌아서 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게 Circular Linked List예요. 자, Circular Double Linked List. 자, 이런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냐? Previous 포인터와 Next 포인터를 함께 갖고 있어요. 이렇다는 의미에서는 Double Linked List죠. 그런데 아까 더블 링크드 리스트에서 앞에 있는 놈의
next 포인터는 누구예요? next 포인터는 얘였고, previous, 이전 포인터는 누구였어요? null이었어요. 근데 circular에서는 previous는 누구냐? 얘가 됩니다. 제일 끝에 있는 엘리먼트가 돼요. 얘 next는 누구였어요? null이었습니다. 그런데 circular에서는 first가 돼요. first. 제일 첫 번째 있는 노드. 자, 그러면 이 circular linked list에서는 양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양방향, circular이기 때문에, 더블 링크드 리스트이기 때문에 양방의 노드로 접근할 수 있고, 또 한 바퀴 돌 수가 있습니다. 한 바퀴 돌 수 있어요. 이 방향으로 돌 수도 있고, 이 방향으로도 돌 수가 있어요. 양방향으로 돌 수가 있어요. 이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서큘러 링크드 리스트를 사용하게 되면 어느 지점에서든지 쉽게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빠르고 효과적으로 검색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알고리즘이 좀 복잡하고 포인터, 즉 프리비어스를 가리키는 이전 노드를 가리키는 포인터가 또 추가가 돼야 되겠죠. 자, 이런 복잡성이 조금 증가가 됩니다. 자, 싱글 링크드 리스트를 배웠으니까 여러분들이 자료를 참고로 해갖고 더블 링크드 리스트 그리고 서큘러 링크드 리스트 이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싱글 링크드 리스트를 배우면은 다음 부분들은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널 포인터 아무도 없다. 노드 하나만 있다. 라고 했을 때는 프리비어스가 널이었어요. 퍼스트도 널이었고 라스트 포인터도 널이었어요. 자, 이런 형태로 갖고 있는 게 널 포인터입니다. 자, 앞에 그림을 통해서 설명했던 내용들을 자료구조상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리스트가 있어요. 링크드 리스트. 그런데 이전에 배웠던 코드에서, 예제 코드에서 배웠던 것은 라스트 포인터의 next, 즉 이 지점에 해당돼요. 라스트 포인터의 next, 이게 널이었습니다. 근데 서큘러 싱글 링크드 리스트의 경우에는 이게 널이 아니라 제일 앞에 있는 이 노드의 객체의 주소를 가리키게 됩니다. 제일 앞에 노드의 객체의 주소, 이것을 가리키게 돼요. 이게 서큘러 싱글 링크드 리스트입니다. 그러면 어느 지점에서 출발을 하든 한 바퀴 돌아서 올 수 있겠죠. 자, 다음은 더블 링크드 리스트입니다. 자, 포인터가 두 개가 있어요. 앞쪽과 뒤쪽. 프리비어스와 넥스트 포인터. 두 개의 포인터가 있습니다. 자, 넥스트 포인터는 다음에 나오는 노드 객체의 주소를 가리키게 될 겁니다. 노드 객체의 주소를 가리켜요. 이 노드 기준으로 했을 때 프리비어스 포인터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앞에 있는 노드 객체를 가리킵니다. 자, 이렇게 진행이 돼요. 물론 제일 첫 번째 노드의 프리비어스는 너를 가리키게 되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노드의 넥스트는 너를 가리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느 순간에든 앞으로 진행할 수도 있고 뒤로 진행할 수도 있고 이렇게 양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어요. 자, 지금은 Circular Double Linked List입니다. 자, 현재 노드의 next는 요 노드 객체를 가리키고 이 노드 객체의 previous 포인터는 이 앞부분에 있는 노드 객체를 가리킵니다. 또한 현재 제일 처음에 있는 노드의 previous 포인터, 즉 이 포인터는 누구를 가리키냐?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 노드 객체의 주소를 가리키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노드 객체의 next 포인터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제일 앞에 있는 이 노드 객체의 주소를 가리키게 됩니다. 자, 이 그림처럼 한 바퀴 돌 수도 있고 그리고 바로 옆, 바로 이전 노드도 함께 가리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들 한번 찾아서 실제 코드를 한번 구현해 볼 수 있도록 하세요. 다음은 스택이라는 데이터 스트럭처입니다. 스택. 이전에 얘기했다시피 가장 먼저 푸시된 놈이 가장 마지막에 팝된다. 이 동전통 마냥 이렇게 된다. 또 하나, 라스트 노드는 마지막 밑에 깔린 노드는 널로 지정을 한다. 따라서 이 노드는 이 제일 밑에 있는 노드라고 지칭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런 형식으로 진행되는 게 스택이라는 자료 구조가 하는 역할입니다. 자, 스택.
어디서 많이 쓰이느냐?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펑션 콜 스택을 배웠어요. 자, 펑션 콜 스택에서 이 스택 구조를 사용하게 됩니다. 또 하나, 컴파일러 측면에서 보면 어떤 이퀘이션, left to right냐, right to left냐. 자, 이런 것을 구분할 때 컴파일러는 스택 구조를 활용하게 됩니다. 또 하나, 머신 랭귀지를 만들 때 이때 스택이라는 자료 구조를 또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스택이라는 자료 구조를 실제 코드를 한번 볼까요? 자, 스택이라는 클래스는 어떻게 정의를 했냐? 리스트, 앞에서 정의했던 리스트라는 클래스를 프라이빗 형태로 상속을 받았어요. 상속을 받았습니다. 자, 이 말의 뜻은 리스트라는 클래스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유용한 함수들, 이것들을 스택이라는 클래스에서도 활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스택이라는 클래스 내부를 볼까요? 푸시. 어떤 함수, 리스트에 있는 어떤 함수를 가져다 썼나요? insert at front입니다. insert at front. 자, 어떤 의미냐? 현재 노드가 이렇게 있다. 현재 노드. 그 다음에 다음번 노드가 들어가는 것은 어디에 붙이냐? 자, 요 위치에 붙입니다. 자, 앞에 붙이는 거예요. 앞에 붙여. 또 하나 또 들어갔어요. 그럼 또 앞에 붙이죠. 앞에 붙여. 자, insert at front. 이 함수를 써갖고 계속 앞에 붙이는 겁니다. 가장 마지막에 들어간 노드도 제일 첫 번째 위치하게 될 거예요. 자, 팝은 어떻게 될까요? 제일 앞쪽에 있는 것부터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되는 거. 즉, 가장 마지막에 붙였던, 가장 앞쪽에 붙였던 요 놈이 팝이 됩니다. 팝이 돼요. 그 다음에 얘가 팝이 되고, 얘가 팝이 되고, 최종적으로 얘가 팝이 될 겁니다. 자, 이 구조를 보게 되면 리스트라는 클래스에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함수들을 스택이라는 클래스를 통해서 재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재사용. 자, 푸시에서는 앞쪽에 붙이는 거고, 팝일 경우에는 앞쪽에 있는 것을 팝을 하는 거다. 이게 스택 데이터 스트럭처입니다. 자, empty, is empty, 그리고 print. 자,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리스트 클래스에 있는 함수를 그냥 가져다 썼네요. 자, 메인 함수예요. push 1번부터 3번까지. 그리고 그것을 팝을 할 겁니다. 언제까지? 비어있는 상태까지 팝을 하게 됩니다. 팝을 해서 그 결과를 출력하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스택 데이터 스트럭처를 리스트라는 클래스로부터 상속을 받아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 경우는 1.1이 들어간 것을 갖다가 1.1씩 더해가면서 더블 값에 대한 값을 푸시를 하게 되고 그 더블 값을 또 팝을 하는 함수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자, 이런 결과가 나오겠죠. 순서대로 들어가서 나올 때는 팝이 반대 방향으로 나온다. 자, 스택 데이터 스트럭처. 자, 앞에 있는 것을 좀 더 깔끔하게 한번 만들어 볼까요? 앞에 있는 것은 프라이빗 멤버 데이터가 없는 단순한 기능만을 수행할 수 있는 스택 클래스를 정의를 했어요. 상속을 받았어요. 상속을 받았어요. 자, 이제는 상속을 받지 않고 그냥 인크루드한 것을 가져다 써볼까요? 자, 스택이라는 클래스 상속을 받지 않았어요. 앞에 있는 예제와 다르게. 자, 프라이빗 멤버 데이터는 뭘 했나요? 리스트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진 객체를 사용했습니다. 자, 이 객체 내에 있는 것을 호출을 할 거예요. 객체 내에 있는 것을 호출하는 것. 객체 내에 있는 것을 호출하는 것. 자, 이런 식으로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앞에 있는 예제는 상속을 받았고 이것은 컴포지션 클래스입니다. 즉 어떤 것을 컴포지션 했냐? 리스트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진 객체. 이것을 컴포지션 한 겁니다. 컴포지션. 그래서 동일한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메인 함수는 앞에 있던 예제에 있는 메인 함수를 그대로 이용하면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낼 거예요. 다음은 Q라는 데이터 스트럭처를 한번 볼까요? Q. 자, 식당에 들어가는 것처럼 처음에 들어온 사람이 먼저 들어간다. 처음에 푸시한 것이 가장 먼저 팝된다. 마지막에 들어온 놈은 마지막에 팝된다. 이게 Q라는 데이터 스트럭처입니다. 자, 프로세싱. 자, CPU에서 처리할 때 이것을 쓰고 프린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출력한 것이 먼저 출력 명령을 내린 것이 먼저 출력돼서 나옵니다. 그리고 인터넷 라우터도 마찬가지예요. 파일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종류에서 Q라는 데이터 스트럭처를 사용하게 되죠.
자, Q도 마찬가지로 리스트로부터 상속을 받아요. 리스트라는 클래스에 있는 멤버 함수들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Q는. 자, 어떻게 이용을 하나요? 자, 인서트. 자, 백에 인서트 합니다. 인서트 백. 인서트 백. 뒤쪽에 붙이는 거예요. Q는. 뒤쪽에 붙입니다. 어떤 노드가 있으면 뒤쪽에 붙여요. 뒤쪽에 붙여나가고, 뒤쪽에 붙여나가고, 뒤쪽에 붙여나가고. 자, 리무브는 앞쪽부터 없어집니다. 앞쪽부터 DQ가 됩니다. 앞쪽부터. 자, 이렇게 진행되는 것. 이게 Q라는 데이터 스트럭처에서 하는 역할입니다. 자, ECMT 프린터도 마찬가지로 상속을 받은 리스트 클래스에 있는 놈을 가져다 썼네요. 자, 실제 제대로 Q가 수행되는지 볼까요? 자, 1, 2, 3부터 하나씩 집어넣습니다. 자, NQ, 그 다음에 그를 DQ. 자, 뽑아내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뽑아내는 것.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더블 값도 마찬가지예요. 1.1부터 시작해서 1.1씩 더해갖고 하나씩 값을 집어넣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값을 DQ해 봅시다. 빼내오는 것. 자, 이 결과를 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먼저 들어간 놈이 먼저 나오는 이런 형태를 갖추고 있는 Q 데이터 스트럭처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20장에서 가장 좀 복잡한 개념인 바이너리 트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바이너리 트리. 자, 지금까지 링크드 리스트는 리니어한 거였어요. 즉, 이렇게 진행되고, 이렇게 진행되고, 이렇게 진행되고, 이렇게 진행되고. 비록 더블 링크드 리스트라고 해도 이런 선형적인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게 링크드 리스트입니다. 그러나 트리 리스트는 두 방향으로 나가요. 즉, 2차원적으로 데이터 스트럭처를 구성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루트 노드가 있고, 루트 전체를 관리하는 루트 노드가 있고, 그 루트 노드 아래 각각의 노드들이 구성돼요. 차일드 노드가 있어요. 근데 더블 링크드 리스트와 마찬가지로 포인터가 두 개가 있습니다. 자기 참조 포인터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왼쪽으로 분기해 나가는 것, 하나는 오른쪽으로 분기해 나가는 이런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이 바이너리 트리입니다. 그리고 분기하는 지점이 없다. 그러면 이 자기 참조 포인터는 널로 초기화됩니다. 자기 참조 포인터는 널로 초기화돼요. 분기가 없다면, 가지치기가 없다면 널로 초기화가 된다. 자, 트리 구조 용어를 한번 살펴볼까요? 루트 노드가 있어요. 전체 바이너리 트리를 지배하는 루트 포인터가 있습니다. 나무에서 뿌리에 해당되겠죠. 제일 첫 번째 노드에 해당돼요. 차일드 노드는 이 루트 노드부터 파생된 것들이 차일드 노드에 해당됩니다. 서브트리, 트리는 이렇게 나가는 거죠. 분기해 나가는 지점. 시블링은 같은 형제를 의미합니다. 같은 형제. 같은 페어렌트 노드를 갖고 있는 것. 동일한 페어렌트 노드, 아버지 노드로부터 파생된 자손들. 리프 노드는 제일 끝단에 있는 것. 제일 끝단에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제일 끝단에 있죠. 요거와 요거. 시블링은 이 아버지와 동일한 형제들. 얘와 얘가 시블링 노드입니다. 시블링 노드. 자, 이런 용어들이 존재를 한다. 아, 여기 나오네요. 루트 노드가 있고, 루트 노드에 각각의 차일드 노드가 있습니다. 차일드 노드는 두 개 분기 지점을 통해 갖고 각각의 차일드 노드를 갖고 있어요. 얘와 얘는 시블링 노드입니다. 동일한 시블링 노드. 리프 노드는 얘와 얘.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자, 트리 구조를 볼까요? 자, 트리 구조의 장점은 서치가 좋다, 정렬하기 좋다. 이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정렬하기 좋고 탐색하기 좋다. 그리고 빠른 속도로. 자, 그럼 규칙을 알아야 됩니다. 바이너리 트리를 구성하는 규칙. 페어렌틱 값보다 작으면 왼쪽에 위치하고 페어렌틱 값보다 크면 오른쪽에 위치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서 바이너리 트리를 만들어요. 바이너리 트리. 자, 이런 트리가 만들어졌다. 그러면은 정렬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오더링, 정렬하는 것. 어떻게 정렬하느냐. 인오더, 프리오더, 포스트 오더. 이렇게 세 종류가 있어요. 자, 그 오더들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볼까요? 인오더는 왼쪽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왼쪽 값 읽고, 아버지 읽고, 그리고 오른쪽 값 읽고. 이게 인오더 방식의 오더링이에요. 그렇다면 프리오더는 뭘까요? 커런트 노드, 그 다음에
left, right 이렇게 진행되면서 있는 게 프리오더입니다. 인오더는 이렇게 진행되는 게 인오더. 프리오더는 이렇게 진행되는 게 프리오더. 그럼 포스트 오더는 뭘까요? 포스트 오더는 left, right, current 이렇게 진행되는 것. 이렇게 읽어나가는 것. 이게 포스트 오더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정렬이 된다. 프리오더, 인오더, 포스트 오더 이런 식으로 정리된다. 그리고 바이너리 트리는 커런트 노드보다 작으면 왼쪽, 크면 오른쪽으로 분기해 나가면서 가지치기를 한다. 자, 앞에서 내용을 다시 한번 훑어볼까요? 자, 프리오더는 커런트 레프트 라이트예요. 커런트 레프트가 현재 커런트가 됐죠? 다시 레프트, 그 다음에 라이트, 그 다음에 여기에서 기준에서 커런트, 레프트, 라이트 이런 식으로 읽어나가는 게 프리오더입니다. 그 반면에 인오더는 어떻게 될까요? 레프트 커런트 라이트입니다. 레프트 현재 커런트는 여기, 커런트는 여기, 레프트는 여기. 자, 여기서부터 출발하겠죠. 레프트 커런트는 25, 25에 레프트 커런트 라이트니까 43, 43은 커런트입니다. 현재 위치에서. 그러면 커런트에서 레프트, 커런트, 라이트 이런 식으로 읽어나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읽어나가요. 이게 인오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포스트 오더는 자, 레프트, 라이트, 커런트입니다. 레프트, 라이트, 커런트. 자, 커런트는 여기에요. 레프트 이쪽으로 갑니다. 이쪽에 또 레프트가 있네요. 여기에요. 그러면 11, 그 다음에 라이트예요. 라이트 쪽으로 갑니다. 이쪽이에요. 여기가 새로운 커런트가 돼요. 새로운 커런트. 차일드가 있기 때문에 커런트의 레프트 31, 그 다음에 라이트,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커런트 43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프리오더는 커런트 레프트 라이트, 인오더는 레프트 커런트 라이트, 포스트 오더는 레프트 라이트 커런트. 만약 커런트 내에 어떤 분기가 있다, 차일드가 있다. 그럼 다시 커런트를 기준으로 해서 레프트 라이트 커런트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바이너리 트리에 대한 정렬된 결과가 이 세 가지 유형대로 출력이 되게 될 겁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코드를 한번 구현을 해볼까요? 자, 우선 먼저 해야 될 게 열매에 딸린 줄기를 만들어야 돼요. 열매에 딸린 줄기. 나중에 뿌리를 만들 거예요. 뿌리와 전체 나무를 만들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무의 구성이 되는 열매와 그리고 줄기를 설정을 해야 되겠죠. 그 열매와 줄기를 설정하는 것이 트리 노드라는 클래스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노드들이 만들어지면은 전체 나무를 구성하는 트리라는 클래스에서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따라서 트리라는 클래스에서 이 노드들에 있는 프라이빗 멤버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프렌드 함수로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트리 노드에는 프라이빗 멤버 데이터가 다음과 같이 세 가지가 있어요. 데이터가 있고 왼쪽 줄기, 오른쪽 줄기를 의미하는 포인터 두 개가 있습니다. 자기 참조 포인터가 있어요. 자, 컨스트럭터에서는 이 세 개 프라이빗 멤버 데이터에 다음과 같은 디폴트 값으로 초기화를 해줘야 됩니다. get 데이터는 이 노드로 만들어진 데이터를 리턴을 해주는 거죠. get 함수입니다. 자, 이 클래스를 이용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노드가 만들어질 거예요. 데이터가 있고 왼쪽 레프트 포인터와 라이트 포인터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가 만들어질 겁니다. 다음은 이젠 나무 몸체를 만들어야죠. 나무 전체를 구성하는 클래스입니다. 나무 전체. 자, 컨스트럭터가 있고 인서트 노드. 노드를 하나 만들어서 이때 인서트 노드에서는 어떻게 만들어지냐? 앞부분에서 정의되어 있던 이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를 만들게 될 겁니다. 즉, 이 모양의 객체를 만들어주는 게 인서트 노드입니다. 인서트 노드. 자, 프리오더. 이거는 프리오더 형식으로 정렬하는 것. 인오더 형식으로 정렬하는 것. 포스트 오더 형식으로 정렬하는 그 함수들이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뿌리를 지칭하는 루트 포인터가 있습니다. 루트 포인터.
그 밖에 여러 가지 유틸리티 함수들이 있네요. 자, insert node helper. 자, insert node helper에서는 뭘 하느냐? 각각의 노드들이 만들어졌을 때 나무에서 어느 위치로 이동을 해서 고정을 할 것인지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자, 현재 커런트 노드, 아버지 노드에서 아버지 노드의 값보다 작으면 왼쪽으로 이동하고 크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 자, 그런 이동돼서 이 노드들을 위치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인서트 노드 헬퍼에서 하는 역할입니다. 자, 프리 오더 헬퍼, 인오더 헬퍼, 포스트 오더 헬퍼 이것들은 앞에 있는 퍼블릭 함수인 이 세 개를 지원하는 유틸리티 함수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실제 코드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 그림은 앞에 있는 트리라는 클래스 내에 있는 insert node helper, 즉 나무를 전체를 구성을 하는 새로운 노드가 만들어졌을 때 그 노드를 이용을 해갖고 나무를 구성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함수입니다. 자, 이 insert node helper라는 함수의 알고리즘을 살펴봅시다. 자, insert node helper라는 함수가 호출되기 전에 우선 클래스인 tree라는 클래스로부터 객체 int tree가 만들어집니다. 자, 처음에 이 int tree가 만들어질 때 이 안에 있는 루트 포인터는 너를 가리키고 있을 거예요. 자, 그 말의 뜻은 나무에 뿌리만 있는 상태입니다. 열매가 아직 붙어 있지 않은 상태. 자, 이런 새롭게 만들어진 노드들이 앞으로 이 루트 포인터 안에 연결이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ptr이라는 포인터가 있어요. 자, 이것은 뭐냐면은 insert node helper의 첫 번째 아규먼트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더블 포인터로 되어 있어요. 자, 더블 포인터로 되어 있다는 것은 이 포인터의 주소값이 변경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실시간으로 변경이 이루어져요. 그럼 이 ptr이라는 포인터의 역할은 뭘까요? 자, 나무 전체를 거슬러 가면서 해당되어 있는 빈 공간에 새로 만들어진 노드들을 붙일 수 있는 위치를 추적해 나가는 겁니다. 그 추적해 나가는 것을 이 ptr이라는 포인터를 통해서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어느 위치에 새로 만들어진 노드를 이 나무의 어느 위치에 부착을 시킬 것이냐, 그 부착시킬 지점을 찾는 게 ptr이라는 포인터가 찾아주게 됩니다. 자, 우선 처음에 50이라는 숫자를 갖고 있는 새로운 노드가 만들어졌어요. 새로운 노드가 만들어졌어요. 그럼 이 노드를 가지고 앞에 나온 insert node helper가 구동이 됩니다. 그러면 insert node helper에서 첫 번째 아규먼트인 ptr. 자, 처음에는 루트 노드부터 시작을 합니다. 루트 노드. 자, 루트 노드. 자, 루트 노드를 찾아보니까 널이다. 자, 널입니다. 널이면은 현재 이 루트 노드에 지금 만들어 놓은 새로운 노드, 즉 50이라는 숫자를 갖고 있는 새로운 노드를 여기다 부착시키는 겁니다.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들어졌죠. 이제 두 번째입니다. 50이라는 숫자가 붙어진 나무에 새로운 숫자 25를 갖고 있는 새로운 노드를 부착시킬 겁니다. 자, 과연 어느 위치에 이 새로 만들어진 노드가 부착이 될까요? 자, 조건문을 봅니다. 자, 포인터의 데이터, 즉 포인터 현재 누구를 가리키나요? 요놈을 가리킵니다. 요놈. 루트 포인터에 연결된 요놈을 가리킵니다. 누가? ptr이라는 포인터가 어느 것을 통해서 이 insert node helper의 첫 번째 아규먼트로, 그러니까 첫 번째 아규먼트에 루트 노드의 주소값이 들어가겠죠. 자, 주소값이 들어가면 이 ptr은 얘를 가리키게 돼요. 자, 우선 ptr의 데이터 영역의 값을 봅니다. 50이라는 숫자가 있나요? 새로 들어온 25라는 숫자. 자, 여기 있는 게 더 크네요. 자, 크다면 어느 쪽으로 간다고 했어요? 왼쪽으로 간다고 했어요. 자, 왼쪽은 어떻게 갈까요? 자, ptr의 left 포인터, ptr의 이 객체의 왼쪽 포인터, 즉, 요 위치로 가겠네요. 만약에 ptr이 널이라면, 자, 널이네요. 그러면 그 위치에 새로운 오브젝트를 부착을 시키는 겁니다. 요렇게 붙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참고로 insert node helper 이거는 리커시브 함수가 호출이 돼요. 반복적으로 호출이 되면서 해당되는 위치로 찾아가게 됩니다. 리커시브 함수가 호출이 되면서
이 ptr이라는 주소값은 변환된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계속 변화된 상태로 들어가면서 나중에 리프 노드까지 찾아가는 겁니다. 빈자리를 찾아가는 거죠. 자, 요번에는 75라는 숫자가 들어왔어요. 75. 그러면 PTR, 현재 PTR은 어디 있나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현재 PTR. 그곳에 있는 값은 얼마인가요? 50이라는 숫자네요. 새로 들어온 값은 75. 자, 75가 더 커요. 새로 들어온 값이 커요. 아버지보다 더 크다. 그럼 오른쪽으로 나갑니다. 오른쪽. 오른쪽으로 나갔더니 이게 붙어지기 전이니까 아마도 널이었을 겁니다. 널이면 널이 해당되는 위치에 이 75가 들어가 있는 새로운 노드를 부착을 하게 됩니다. 이때도 리커시브 함수, 즉 insert node helper라는 이 함수는 한 번만 호출이 되는 거예요. 한 번만 호출. 자, 이제는 이 현재까지 만들어져 있는 이 나무에서, 이 트리에서 새로운 값, 12라는 값을 가지고 있는 노드를 부착을 시켜 봅시다. 자,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면 PTR은 어디에 있을까요? PTR은 여기에 있습니다. PTR. PTR이라는 포인터는 현재 있는 이 주소값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 주소값. 자, PTR의 데이터 숫자 50을 갖고 있네요. 지금 새로 들어온 값은 10이에요. 이쪽이 더 크네요. 그럼 왼쪽으로 이동을 해야겠죠? 자, PTR의 왼쪽 포인터. PTR의 왼쪽 포인터 가리키는 이 객체를 누가 가리키느냐? PTR이 가리킵니다. 그럼 아까 여기로 가리켰던 것이 변경돼서 요것을 가리키게 됩니다. 이젠 더 이상 얘를 가리키지 않고 자, 그렇게 가요. 자, 가보니까 어떤 객체가 있어요. 자, 25라는 값을 갖고 있네요. 새로 들어온 값 12, 25와 비교를 합니다. 자, 이쪽에 있는 값, 여기가 더 크네요. 그러면 당연히 왼쪽으로 또 이동을 하겠죠. 왼쪽으로 이동.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자, 왼쪽으로 이동해. 자, 레프트 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포인터로 잡습니다. 근데 왼쪽으로 이동하고 보니까 25쪽에 있는 게 널이었습니다. 널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요 아래 새롭게 붙이겠죠. 12라는 값을.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리커시브 함수는 두 번 호출이 됐어요. 여기서 여기로 갈 때, 그리고 여기서 여기로 갈 때 두 번 호출이 됐습니다. 다음, 다시 새로운 노드를 만듭니다. 숫자 33을 가지고 새로운 노드를 만들어요. 자, 새롭게 시작을 하니까 또 요 별 PTR 요 포인터는 어디로 갈까요? 새롭게 시작하니까 루트 노드부터 시작을 하겠죠. 루트 노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시작을 해서 우선 루트 노드의 데이터 값 50이에요. 50과 새로 들어온 값 33을 비교해요. 자, 여기 있는 게 더 크네요. 그럼 어디로 간다고 했어요? 왼쪽으로 간다고 했어요. 왼쪽은 어떻게? PTR이 가리키는 방향 왼쪽 포인터. PTR이 가리키는 방향의 왼쪽 포인터. 이쪽이네요. 이 객체를 의미하네요. 자, 이 객체에 있는 값 비교를 합니다. 25라는 값을 갖고 있네요. 25라는 값 33이 더 크네요. 33. 33이 더 크면은 오른쪽으로 간다고 했어요. 자, 오른쪽 위치로 어떻게 가냐? 현재 PTR은 이거라고 했죠. 현재 PTR. 이전에 있던 것이 이쪽으로 온다고 했어요. 거기에 라이트 포인터. 여기에요. 여기 포인터. 그 포인터의 주소를 요걸로 값습니다. 근데 그 포인터가 얼마였었나요? 바로 전에 널이었습니다. 널이었으니까 요 위치에, 즉, 요 위치에 33이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는 노드를 붙이게 됩니다. 그럼 널이 아니라 요 위치를 가리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 이제 67이 들어옵니다. 67. 자, 그러면 이때 또 새로운 insert node helper라는 함수를 또 호출하겠죠. 출발 지점인 PTR은 어디를 가리킬까요? PTR. 자, 루트 노드인 이 위치를 가리킬 겁니다. 자, 그래서 PTR 현재 있는 자, 67이 더 커요. 크니까 오른쪽으로 가겠죠. 오른쪽. PTR의 라이트 포인터 여기입니다. 요 위치를 누가 가리켜라? 별 포인터.
이게 아니라 이제는 얘를 가리키게 될 겁니다. 왜? 요 문장 때문에. 자, 그쪽으로 갔어요. ptr 포인터의 데이터 값이 얼마인가요? 75였습니다. 그 값을 33과 비교를 해요. 자, 75가 더 크네요. 75가 더 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왼쪽으로 갑니다. 왼쪽으로 어떻게 갈까요? 현재 PTR이 가리키는 객체의 왼쪽 포인터, 위치. 이 값을, 이 주소 값을 별 PTR에 붙입니다. 별 PTR에 붙여요. 자, 그런데 널이었어요. 널이 PTR에 할당이 됩니다. 자, 만약 널이라면 그때는 새로운 노드를 만들어라. 그럼 어떻게 되냐? 여기에 67이라는 값을 갖고 이 새로운 포인터는 얘를 가리키게 될 겁니다. 따라서 결과는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자, 리커시브 함수가 한 번, 두 번 호출됐습니다. 리커시브 함수. 어떤 리커시브 함수? insert node helper라는 함수. 그게 두 번 호출됐어요. 두 번 호출되면서 별 ptr이라는 것이 처음엔 루트였다가 다시 75가 들어가 있는 이 객체를 가리키고 그 다음에는 널을 가리키고 따라서 널이라면은 이 널이 있는 위치에 새로운 67이라는 노드를 추가를 하게 됩니다. 추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또 한번 볼까요? 자, 새로운 노드 88이 들어왔습니다. 자, 이 나무에서, 이 트리에서 어느 위치로 가야 될까요? 이 나무에서 어느 위치로 가야 될까요? 자, 우선 88, ptr, 새롭게 시작하니까 insert node help라는 함수 처음 구동이 됩니다. 그러면 별 ptr은 누구를 가리켜요? 얘를 가리킵니다. 루트에 있는 것. 자, 별 ptr, 얘예요. 얘의 데이터 값 얼마인가요? 50이네요. 자, 새로운 값이 더 커요. 그럼 오른쪽으로 진행한다고 했어요. 오른쪽으로 어떻게? 다음 스테이트먼트로. 자, 별 ptr 얘예요. 얘의 right 포인터 얘입니다. 얘. 보니까 어떤 객체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 객체의 주소를 얘가 할당을 받습니다. 자, 그럼 별 ptr은 얘를 가리키게 돼요. 얘가 아니라 이제는 얘를 가리키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별 ptr 데이터 75와 새로운 값을 비교를 합니다. 자, 새로운 값이 더 크네요. 새로 들어온 값이. 그럼 또 오른쪽으로 진행한다. 자, 현재 PTR은 얘였어요. 거기에 right 포인터 얘입니다. 얘가 누구를 가리키나요? 내가 누구를 가리키나요? 앞에서 너를 가리켰습니다. 그럼 널 값이 이 PTR에 할당이 됩니다. 따라서 PTR이 널이기 때문에 요 위치, 즉 앞에 있는 그림에 요 위치에 새로운 노드가 하나가 추가가 될 거예요. 새로운 노드. 그래서 이 노드가 요런 걸 가리키게끔 하게 될 겁니다. 자, 리커시브 함수 한 번, 두 번 수행을 했어요. 두 번 수행하면서 별 PTR은 처음에 루트 포인터를 가리켰다가, 즉 요놈을 가리켰다가 그 다음에 얘를 가리키고 그 다음에 이 포인터가 널이기 때문에 현재 PTR은 널을 할당을 받습니다. 따라서 그 널이 있는 위치에 요 88이 위치하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6이라는 값이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은 insert node help라는 함수가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될 겁니다. 어디서부터? 루트 포인터부터. 자, 요거는 요 놈을 가리키게 될 거예요. 자, PTR 가리키는 객체 요겁니다. 그 데이터 값은 50. 새로 들어온 값은 6. 자, 6이 더 작아요. 작으면 왼쪽으로 진행합니다. 왼쪽. 자, 어떻게 진행하나요? 현재 PTR이 가리키는 객체 요겁니다. 요거의 왼쪽 PTR 요겁니다. 그 이쪽 PTR이 가리키는 객체 주소를 얘한테 할당을 해요. 그 말의 뜻은 이 PTR이 얘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이 노드를 가리킨다는 말입니다. 다음 PTR이 데이터. PTR이 누구예요? 요놈입니다. 거기에 데이터는 25. 25가 6보다 더 크네요. 크니까 왼쪽으로 진행하겠죠. 왼쪽. 어떻게 진행되나요? 별 PTR의 left 포인터. 별 PTR의 left 포인터. 요놈. 요놈이 누구를 가리키나요?
이 아래 10이 있는 노드를 가리키네요. 자, 그러면은 그 해당되는 위치를 PTR로 변경을 시켜라. 그럼 얘가 아니라 이젠 별 PTR은 누구를 가리켜요? 12가 들어가 있는 이 객체 주소를 가리킵니다. 객체 주소. 또 한번 비교를 할까요? 현재 PTR의 데이터, 현재 PTR의 데이터 10입니다. 12. 그 값이 새로 들어온 값 6과 비교를 해요. 비교를 했더니 이게 더 커. 그렇다면은 어떻게 되느냐? 다시 이동을 합니다. 다시 이동. 그런데 12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앞부분에 너를 가리켰어요. 너를 가리켰으면은 이젠 현재 PTR은 뭐를 할당을 받는다? 너를 할당을 받습니다. 너를 할당을 받아요. 그러면 그 빈자리, 너를 할당을 받았다면은 그 빈자리에 이 세로 6이라는 값이 들어있는 노드를 부착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앞에서 이 위치에 새로운 노드 6이라는 숫자를 갖고 있는 노드의 주소를 가리키게 됩니다. 객체의 주소를 가리킨다. 자, 이런 식으로 쭉쭉 진행이 될 거예요. 자, 한 개가 더 있네요. 자, 68이 들어왔어요. 68. 68은 어떻게 될까요? 현재 별 PTR, 별 PTR. 얘를 가리킵니다. 얘를 가리켜요. 보니까 60, 세로 들어간 68, 50보다 커요. 그럼 오른쪽으로 진행해요. 그러면 새로운 뉴 PTR은 얘가 아니라 얘로 바뀌게 됩니다. 다음, 현재 PTR의 데이터 값 75, 68보다 커요. 또 왼쪽으로 진행해요. 왼쪽. 그러면은 현재 PTR은 얘가 아니라 이제는 얘가 됐을 겁니다. 자, 현재 PTR의 데이터 값 67이에요. 67과 68을 비교해요. 68이 더 크네요. 그럼 현재 PTR의 라이트 포인터를 현재 있는 위치에 68을 집어넣은 겁니다. 현재, 기존에 이거 68이 들어오기 전에는 어땠어요? 67이 오른쪽에 있는 포인터가 널이었어요. 그 널이 해당되는 위치에 이 68이 들어가 있는 노드를 부착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인서트 노드 있는데 결국엔 여기서 인서트 노드 헬퍼를 불러요. 어떤 값을 갖고? 루트 포인터를 갖고. 루트 포인터는 트리 클래스에 있는 프라이빗 멤버 데이터입니다. 컨스트럭트에서 아무것도 없는 널 포인터를 가리켜요. 그 말의 뜻은 뿌리만 있는 상태죠. 노드가 하나도 붙어 있지 않은 뿌리만 있는 트리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자, 루트 포인터를 전달해요. 전달. 인서트 노드 헬퍼에서는 이 루트 노드를 가지고 아래 내용이 수행됩니다. 자, 루트 노드. 자, 너를 가리켰다. 즉, 뿌리만 있는 상태다. 그랬을 경우에는 새로운 노드를 만들어서 자, 어떤 값을, 입력된 값을 갖고 만들어서 포인터를 연결합니다. 포인터. 그럼 루트 노드는 이 안에서 인서트 노드 헬퍼에서 어떻게 바뀌었나요? 처음에 출발할 때는 널 벡터였지만, 널 포인터였지만, 루트가 지금 현재 만들어진 처음 첫 번째로 들어간 이 노드가 루트 포인터가 됩니다. 루트 포인터가 돼요. 그 밖에는 비교를 해요. 현재 루트 포인터에서 갖고 있는 데이터 값과 새로 만들기 위해서 입력된 값을 비교해요. 자, 만약에 새로 들어온 값이 작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현재 포인터의 왼쪽 포인터 방향으로 다시 리커시브 함수를 호출합니다. 즉 왼쪽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왼쪽으로 진행. 루트 포인터에서 왼쪽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만약에 새로 들어온 값이 더 크다. 그럼 else로 가겠죠.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현재 포인터의 오른쪽 방향 포인터로 다시 현재 포인터를 변경을 시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호출돼서 위로 넘어와서 다시 아래 내용들이 수행되겠죠. 자, 이런 과정들은 앞에 나온 그림들을 살펴보면서 이 내용에 대한 알고리즘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세요. 중요한 것은 이 포인터가 변경이 일어난다. PTR이라는 포인터가 변경이 일어난다. 자, 처음에 출발을 할 때는 루트 포인터부터 시작을 하지만, 즉 루트 노드부터 시작하지만 첫 번째로 부착된 노드로부터 출발하지만 그 노드에 새로 들어온 값이 들어와 있을 때, 새로 값이 들어오고 새로 만들어졌을 때, 그때는 이 루트 포인터가 계속 검색을 해나가면서
과연 트리에서 어느 위치로 새로운 값을 넣어야 될지 얘가 추적을 해나갑니다. 누가? ptr이라는 포인터가.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쭉 검색을 해나가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프리오더 헬퍼입니다. 프리오더 헬퍼. 자, 정렬을 하기 위한 겁니다. 정렬. 자, 정렬을 어떻게 하나 볼까요? 자, 우선 왼쪽으로 가서 해당되는 내용들을 출력을 해서 또 올려줍니다. 리커시브 함수예요. 그 다음에 얘가 끝나면 다시 오른쪽으로 진행합니다. 오른쪽이 진행. 자, 프리오더. 자, 프리오더는 어떻게 된다겠죠? 커런트 노드에서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레프트로 가서 레프트에 해당되는 내용을 또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라이트 쪽에 가서 출력을 하고, 자,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했어요. 프리오더는. 커런트, 레프트, 라이트. 이렇게 진행을 해나가면서 바이너리 트리 내에 있는 데이터들을 출력을 해나가게 될 겁니다. 자, 이 노드는 어떻게 한다겠어요? left current, right입니다. 자, 볼까요? 이 노드. 자, left 쪽으로 먼저 진행을 한다. 그 다음에 current 데이터를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right 쪽으로 진행을 합니다. 자, 이렇게 리커시브 함수를 호출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호출하면은 left, current, right에 있는 노드들의 값들을 출력을 하게 될 거예요. 자, 포스트 오더는 어떻게 될까요? 포스트 오더. 자, 처음에 출발할 때 left, right, current. 자, left 먼저 가서 left 먼저 쭉 추적을 해나갑니다. 그런 다음에 left 제일 끝단에 있는 left 노드에 있는 데이터들을 읽어내고 그 다음에 right 쪽으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current 데이터를 읽어드리게 됩니다. 이게 포스트 오더 헬퍼예요.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메인 함수를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어요. 앞에서 그림에서 설명한 것 마냥 int tree라는 객체가 있어요. int tree 객체. 자, 객체를 만듭니다. 자, 이 트리, int tree라는 객체. 앞에 그림이 있죠? int tree라는 객체. 트리로부터 만들어진 객체예요. 자, 처음에 객체가 만들어지면 루트 노드는 너를 가리키게 될 겁니다. 자, 이쪽으로 다시 와갖고 이젠 인서트 노드를 할 거예요. 어떤 값을 갖고 0, 사용자가 입력된 0, 3, 7 이런 값을 갖고 새로운 노드를 만들어서 인서트 노드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집어넣을 겁니다. 자, 하나의 데이터들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앞에서 그림에서 설명했던 것 마냥 하나의 노드들이 하나씩 정해진 위치에 따라서 부착이 될 거예요. 자, 부착이 완성이 10개의 트리가 완성이 되면 그 다음에 프리오더 스타일로 출력을 하는 겁니다. 프리오더 스타일. 다음은 인오더, 포스트 오더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될 거예요. 다음은 더블 타입에 대한 객체가 만들어집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객체는 뿌리만 만들어진 객체예요. 뿌리만 있는 거예요. 루트 포인터라는 포인터는 너를 가리키는 형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0바퀴를 돌면서 10개의 데이터에 대한 노드들이 이 트리, 뿌리 구조 아래 부착이 될 겁니다. 자, 10바퀴를 구성하고 난 다음에는 전체 바이너리 트리가 완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프리오더 스타일로, 인오더 스타일로, 그리고 포스트 오더 스타일로 출력이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내용들이에요. 자, 중요한 것은 여기서 나온 것 마냥 이 insert node helper, 자, 이 안에서 재기적 호출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재기적 호출이 반복되는 이유는 뭐냐? 왼쪽으로 가느냐, 오른쪽으로 가느냐, 왼쪽으로 가느냐, 오른쪽으로 가느냐 하는 부분을 찾는 거예요. 어느 지점에 얘를 부착시킬 것이냐 하는 것들. 그 위치를 탐색해 나가는 겁니다. 처음에 insert node helper가 호출되면 이 포인터, ptr이라는 포인터는 루트 포인터가 지정이 될 거고 그게 리커시브 함수가 호출되면서 자, 리커시브 함수가 호출되면서 이 current position, ptr은 계속 반복적으로 위치를 변경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변경해 나가서 어느 위치로 가야 될지 끝단에 널 표시 있는 부분까지 찾아간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새로운 노드들이 부착이 될 겁니다. 숫자 1. 그러면 이 값이 즉 6이 있던 자리에 이 left 포인터가 이 노드를 가리키게끔 추적을 해나가는 겁니다. 자, 이 예제에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insert node helper의 제어권의 흐름에 따라서 분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트리 구조는 결국에는 바이너리 트리를 의미하는데 이것을 사용하면 중복된 데이터들을 배제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서치할 때도 굉장히 속도가 빠릅니다. big O, n 런타임의 수행 속도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로그 타임, 로그의 2의 n승만큼 비교가 이루어진다. 그럼 1대1 비교보다는 훨씬 작아지겠죠. 그래서 서치할 때도 유리하고 소팅할 때도 유리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20장의 데이터 스트럭처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